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우리 인제부터 이제 문풀반을 하나씩 개강해 나갈 건데요. 오늘은 이제 수많은 문풀반, 우리 이전에도 문풀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문풀이 이제 순차적으로 다 개강한다 뭐 이런 뜻이고요. 이제 그 진도별 문제풀이반 1 요거는 난이도가 엄청 높은 반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계속 기출만 풀던 선생님들은 이것도 난이도가 되게 높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난이도가 이제 기출 정도 수준에 맞춰져 있는 그런 반입니다. 자, 그래서 누리과정 영역별 필수 문제풀이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더구나 이제 첫 주기 때문에 난이도를 그렇게 높이진 않았고 푸는 문제는 난이도가 높든 낮든 간에 일주일에 한 50문제 정도, 회당 50문제 정도 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문풀반이 여러 개가 돌아가고 이러면 일주일에 한 200문제를 풀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지금은 이제 이번 주에는 그렇지 않고요. 이제 다음 주 하고 갈수록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일단 50문제인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건 풀었던 문제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저는 5월 이전에 풀었던 문제들은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론을 공부하는 거지 그건 문제 푼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정신없이 풀었기 때문에 5월 이전에 풀었던 모든 문제들은 다시 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 나 모르겠더라 막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시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 문제와 우리 그 전에 풀어봤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기출도 꼭 필요한 거 한 몇 문제, 한 3-4문제 이 정도 넣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지금부터 차분히 문제를 정리해 가시면 되는데, 그리고 지금도 문제를 푸실 때 괜히 인강 선생님들은 실전 요 이제 파일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문제 다운받아서 혼자 풀려고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문제 풀 역량이 조금 덜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설명 들으면서 문제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지 보는 복습 위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우리 유아인명 시험계에 문제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 푸는 방식이 너무 세련되지 못한 거예요. 뭐냐 하면 본문을 공부하는 방식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제를 공부하는 방식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개인 지도 많이 하지만 제가 선생님들에 따라서 공부 방식은 수십 가지를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칭해서 각자에게 맞는 방식을 알려드리고 있는 것인데 일단 문제를 푸는 방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너무 평면적으로 하나만 계속 고집하는 거는 이거는 공부에 아직 숙달이 안 된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공부에 숙달이 안 돼서 이제 그렇게 문제를 한 가지 방식으로만 푸는 거는 저는 안쓰럽죠. 마음이 안쓰러워서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게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는 그거는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문제를 푸는 방식은 아직 문제 푸는 게 세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실전 모고처럼 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막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이렇게 실제 시험장 체험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계신데 저는 시간이 좀 아깝다고 생각하고요. 소프트웨어. 진짜 문제다운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많이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문제를 정말 실전처럼 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전처럼 풀 기회는 충분히 많이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럴 때 실전처럼 풀어보시고요. 실전처럼 풀 기회가 우리가 한 달에도 몇 번 있습니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를 활용하시고 평소 수업을 실전처럼 다 풀면 이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다 푸시겠습니까? 감당을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작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제 출제 문제 수준,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를 푸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냐 하면은 이 시험장에서 문제가 어떤 각도의 초점을 맞추어서 난이도가 어떤 방식으로 올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알 수 없어요. 물론 제가 드리는 모든 문제들은 대학교 수준이 낸 문제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올해 시험의 경향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험장에 갔을 때 이 문제가 낯설다 이렇게 느끼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근데 저는 좀 납득은 안 가는 게 매년 시험장에 들어가서 매년 다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떤 때는 총체적으로 놀래요. 아니 올해 시험 문제 왜 이러지? 막 왜 이런 문제가 나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야. 이런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정도가 좀 떨어져서 절반은 뭐 이렇게 예상되는 문제지만 절반 이상 왜 이래? 절반 정도로 왜 이래? 이 문제 왜 이래? 막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는데 그건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제 하수 밑에서 공부를 했거나 정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갖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건데 일단 시험장에 들어가서 놀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놀랍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놀라지 않기 위해서는 수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는 그 적정선을 한 5천 문제 정도로 보는 거예요. 5천 문제를요, 전부 실전처럼 절대 못 풉니다. 그러면 수험을 문제 푸는 것만 한 1년 따로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제 시간을 절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제가 푸는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래요. 그것도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방식은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처음에 공부할 때 문제를 푸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선생님들 운전면허 시험장 갔을 때 운전 연수 이런 거 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자, 수험생이니까 여기 앉아서 빨리 운전해보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럼 이제 난리가 나겠죠. 다 부딪히고 깨지고 막 다치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운전 연수해주시는 분이 옆에 앉아서 운전하면서 그 수험생은, 그러니까 그 시험 볼 사람 옆에 타잖아요. 옆에 타서 있을 때 얘기하죠. 자, 여기서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왼쪽으로 꺾으세요. 여기 코너링 할 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브레이크 지금 밟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기어는 이렇게 넣는 거예요. 막 알려주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어때요? 그 운전면허 시험 볼 분이 옆에 앉아 있어도 본인이 운전하는 게 아닌데 마치 운전하는 것처럼 배우거든요. 주의 집중해서 보면 배워요. 그리고 나서 몇 번을 그렇게 돌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제 운전해보세요. 자리를 바꿀게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해보면 그때 봤던 게 기억이 나서 나는 운전 안 해봤지만 마치 내가 운전을 해봤던 것처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뭐예요? 운전을 안 해봤지만 그때 학습이 된 거예요. 자, 모든 공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문제를 지금 푸는데 우리는 시험장에 가서 놀라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속도감이 안 나요. 하루에 어떤 분 공부계획 세운 거 보니까 하루에 문제 5문제 푼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5문제 푼다 이렇게. 아니 5문제 풀어갖고 어느 천년에 5문제씩 푸니까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모르는 문제가 숱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우리 유아인명만 그래요. 예를 들면 수능 시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문제수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의 경우에는 낯선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거의 다 맞추고 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를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낯선 문제를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많은 문제를 풀고 속도감 있게 쫙 공부는 속도입니다. 속도감 있게 문제를 쫙 빼기 위해서는 제가 푸는 문제를 그냥 보는 단계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복습 위주로. 복습을 할 때도 선생님들의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푸시고 아니면은 해설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이해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진짜 속도감 있게 이제 실전처럼 좀 풀어볼 수 있는 거는 앞으로 한 2달 뒤 정도. 그 정도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요. 제가 문제 푸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많은 문제를 푸는 걸 봤기 때문에 내가 푸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보는 게. 그랬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막 속도감 있게 풀 수 있고 한 5천 문제를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낯선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낯선 문제를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 푸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자신감을 못 가지고 막 맨날 엄청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식의 겸손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가 붙을 수 있다. 내가 그래도 수준이 괜찮아. 제가 만나보니까 선생님들이 수준이 다 괜찮아요. 일단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선생님들은 수준이 괜찮기 때문에 내가 꽤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5천 문제의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쫙 정리를 해갖고 들어가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한 가지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한다고 내가 붙겠나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유아임용 시험계에 무책임한 사람들이 뿌려놓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유아임용 시험 말고 더 어려운 시험 있잖아요. 막 전국에서 몇 명 뽑는 더 어려운 시험. 그 어려운 시험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는 분은 못 봤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지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선생님들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 수능 이런 것 좀 상식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애가 시험 쳤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를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해. 나는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운이 나빠서 떨어졌어. 그 말이 신뢰가 가세요? 별로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어떤 말이 믿어지세요? 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그거를 보충해서 재수해서라도 난 서울대 가겠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붙었어. 그런 말이 실감이 나잖아요. 우리 유아임용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른 시험에서 만약에 막 핑계를 대는 거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안 했던지 두 번째는 방법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열심히 하다 보면 방법도 알게 돼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유아임용계에서는 열심히 해도 떨어지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었거든요. 문제를 수험생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안 풀고 수험생이 모두 다 제가 여기 수험가에 나오기 전까지 다 문제를 안 풀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서만 보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 3분의 1밖에 안 한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유아교육 과정 책도 지금 저희 나왔는데 두께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내용을 볼 거는 얼마 안 돼요. 그것만 보고 시험장 들어가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모르는 거 나오죠. 내용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 맥시멈 완전히 공부에 달인이 들어가서 시험을 봐도 60, 70점 이상 나오기 어려워요. 내용 전부 응용돼서 나오는데 즉석에서 어떻게 응용합니까? 문제를 풀지 마라. 기본서만 봐라. 이건 너무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을 한다면 절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상식으로 돌아가야죠. 상식적으로 기본서만 보고 시험을 봐야 되는 시험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운전면허 시험도 문제 위주로 공부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운전면허 시험 쉽잖아요. 그걸 기본서부터 파서 필기시험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유아임용 시험 같은 경우에 정말 기출을 벗어나는 것도 많이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뽑아서 시험 문제를 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문제은행에서 시험 문제를 뽑아서 시험을 내는 그런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 바이블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년 갈아엎어요. 출제진을 매년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진들은 완전 바보가 아니고 정말 이 분야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교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론들, 가장 최근 이론들에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뭐 박사학위 논문이 아니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요구하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를 시험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선생님들을 배려해줘도 입장이 조금씩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야 되는데, 자, 저희는 지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쭉 얘기했던 것들을. 자, 저희는 회당 50문제씩 풉니다. 회당 50문제씩 풀어나가는데 해설 엄청 자세하게 해드려요. 자, 회당 50문제씩 푸는데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속도감 있게. 공부는 속도입니다. 속도감이에요. 속도감 없게 공부하는 것은 벌써 이렇게 쭉 늘어지는 거예요. 경쟁에서 밀립니다. 자, 공부는 집중해서 속도감 있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수험 공부하는 거잖아요. 경쟁에서 밀리면 처지는 안 됩니다. 붙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공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많은 시간 확보를 하면 뭐합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자, 그래서 저희는 한 시간에 한 회당 50문제씩 풀지만 이거를 속도감 있게 쫙 당기기 위해서는 복습 위주로 해주십시오. 자, 제가 푸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많은 문제를 푸는데 회당 50문제 그리고 복습 위주로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그것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 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풀이반 1인데 영역별 필수 문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출 수준에 맞추어져 있지만 기출 문제는 아니고 기출 변형도 아닙니다. 난이도 수준은 기출 문제에 맞추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필수 문제들을 다 출제진이라고 하면 이제 대학교 수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교 수진들이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함께, 대학교 수진들이 함께 만든 문제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잘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수업 자료가 모두 PDF 파일로 나갑니다. 자, 이지선 유아해명에서 진행하는 문제풀이반은 PDF 파일로 드리는 문제풀이반도 있고, 책으로 드리는 문제풀이반도 있어요. 요 반은 해설지와 문제지가 모두 다 PDF 파일로 나가는 그런 반입니다. 자, 그래서 이 PDF 파일을 활용해서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문제들은 일단 대학교 수진들이 출제한 그런 실전 문제이고 해설과 모범 답안은 굉장히 자세합니다. 오늘도 문제 50문제인데 해설지 페이지가 34페이지예요. 어떤 경우에는 한 문제당 한 페이지가 넘어요, 해설이. 좀 쉬운 문제는 해설이 짧고 해서 해설지가 34페이지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를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아, 이 문제는 이런 걸 묻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해설지하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그리고 해설지를 한번 쭉 보시면은 내용 정리가 딱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 정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이론들도 당연히 빼놓지 않고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좀 신이론이기도 한데 신이론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3호세 누리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에는 새로운 시각 신이론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바뀐 거냐면 3호세 누리과정이 빨간 안경이었으면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은 파란 안경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경을 갈아 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신이론을 보셔야 됩니다. 자, 신이론 근데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론 하나하나 다 다루면은 1년 내내 이론만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문제로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별 이론 정리가 문풀을 통해서 많이 됩니다. 여기 해설지에 다 영역별 이론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문제 풀어나가면서 누리과정, 법장학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해드릴 거예요. 자, 물론 우리 이제 수업 중에서 법장학 문제만 푸는 반도 있어요. 법장학 우리 이제 법장학 반도 있는데 그거는 내용 정리반이 아니고 문풀반이에요. 문풀을 하면서 내용을 다 정리를 할 건데 자, 그때 법장학을 한꺼번에 다루는 문풀반도 있지만 요 반은 이제 모든 반에서 법장학을 조금씩 다뤄드려요. 그래서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법장학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조금 오려서 따로 모아두시면 좋겠어요. 물론 법장학 제가 정리도 따로 해드리겠지만 또 그래도 이제 매 시간마다 다루는 문제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정리를 따로 그때마다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뭐 저희는 이렇게 그냥 이제 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약간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예술 경험 요 문제가 뭐 이렇게 다음 주로 좀 더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여기서도 주로 다루지만은 여기서도 막 다루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약간은 전반적인 큰 틀은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때 이제 몇 문제 조금 끼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고,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는 교육과정 A, B를 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강의의 마지막 주는 다 실전 모고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OT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아니, 저는 내용 공부 안 했는데 어떡하죠? 아니, 어쩌면 내용을 안 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 사실은 잘만 하면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되는 게 내용을 완벽하게 다 하고 나서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너무 올드한 촌스러운 생각이에요. 그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알아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문제를 풀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공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을 쭉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가부좌 틀고 앉아서 쭉 이렇게 너무나 고상하게 처음부터 쫙 읽는 방법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착착착 빼서 읽는 방법도 있고 요점 정리한 거 읽는 방법도 있고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문제도 실전처럼 푸는 방식 이제 줄여서 시간 줄여서 푸는 방식 해설지만 보는 방식 굉장히 많은 방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반을 지금 5월 달에 대체로 이 반을 공부하실 때는 선생님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눈여겨서 보세요. 제가 이 문제는 뭘 묻고 있는 거다. 이걸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묻고 있는지 보시면서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됐고 여기서 키워드는 뭐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거를 눈여겨서 계속 따라가시고 해설지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알게 돼요. 문제에서 묻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캐치한 대로 답을 정확하게 쓰는 분들이 고득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용 정리도 같이 해나가면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정확한 답을 쓸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출발이고요. 자, 잠시 후부터 50문제 1번부터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